중동 여파가 있었지만 그래도 화장품 섹터는 괜찮았거든요. K뷰티 기업 분석해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제 중동 리스크 터질 때쯤 그 전후에서 이제 화장품 막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딱 터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좀 좀 견조하게 갔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 일단 K 뷰티 여전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네. 수출 데이터를 잘 보시면은 네. 그 1월, 2월, 3월 그다음에 합산해가지고 올해 26년도 1분기 그 수출 데이터 보시면은 뭐 기사 같은 거 보면 거의 역대 뭐 최대 규모 이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데이터상 계속해서 전년 대비해서 올라가는 모습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K뷰티 수출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저는 그 안에서 어떤 그 지역의 좀 변화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네. 우리가 과거에는 항상 화장품 얘기할 때 이제 중국과 이렇게 연관을 많이 맞아요. 이야기했지만 예, 예. 25년도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출 물량으로 볼 때 미국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그 지역이 미국이 이제 더 중요한 시장이 된 겁니다. 한한령 막 이런 게 걸리면서도 되게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중국의 내수에 있는 브랜드들도 사실은 제품력이 좀 많이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약간 경쟁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우리는 이제 그걸 타개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큰 시장이 미국 쪽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그 리테일러 시장을 보시면은 매대라고 하죠. 그런 중심으로 한국산 그 화장품을 좀 많이 계속 깔아주는 모습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판매 이런 것들이 좀 늘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할 거 없이 미국 쪽에서 원체 일반 소비자분들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수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상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중국 역시 지금 어떤 비중 자체는 좀 줄고 있고 국가로 볼 때도 비중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출 국가로 볼 때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중요한 시장이라서 중국도 여전히 지금 개별 기업단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이제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 기업들은 중국이 매우 중요한데 각 개별 기업으로 봐도 수출 물량이 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3위는 지금 일본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뭐 중동, 유럽, 그다음에 동남아 시장도 계속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K뷰티가 글로벌적으로 지금 수출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최대 시장 미국은 뭐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따라잡잖아요. 예, 그래도 여전히 유의미한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유럽과 중동 이렇게 신흥 시장에서도 이제 잘 발을 뻗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어떤 걸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예. 유럽 쪽을 제가 탐방 가서 이제 들은 얘기지만 네. 유럽 내에서도 브랜드가 있고 자체 생산 시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유럽 내에서 만들어서 판매도 되는데요. 네. 요새는 그 화장품 내에서의 트렌드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힌 게 인기랍니다. 그래서 네, K뷰티. 같은 브랜드인데 네. 유럽 내에 생산하는 게 아니고 굳이 한국에 와서 생산해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 찍혀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ODM 업체가 잘 된 이유가 있네요. 네, 예. 그게 요새 나름의 좀 트렌드 인기랍니다. 예. 그래서 동일 제품입니다, 사실은. 동일 제품인데 동일 브랜드고 굳이 어디서 만들었어 했을 때 한국산 요거를 예. 가장 강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예전에 그게 이제 유럽, 프랑스 이런 거 찍히면 많이 샀듯이 그렇죠. 약간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 우리나라. 바뀌었죠. 예. 그래서 지금 유럽도 보시면은 영국, 네덜란드, 독일은 지금 수출 데이터상 세 자릿수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폭발적으로 유럽 쪽에서 수출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동은 지금 보니까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이런 국가들에서 우리나라 역시나 제품을 많이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도 인기를 좀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최대 시장이건 신흥 시장이건 다 잘 팔리고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혀야지 산다고 하니까 이 입소문이 그만큼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시장에서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화장품주들 하나하나씩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 보시피 앞서도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렸는데 재평가의 시간이 오나 이렇게 좀 기대감이 일정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APR은 뭐 워낙 뭐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시즌의 화장품주들의 실적 포인트. 일단 제가 바라보는 이제 관점인데요. 네. 물론 섹터 이슈도 있겠지만 화장품주들이 대체 실적이 이제 좋을 거다라고 예상은 됐는데 시장에서는 관심도 자체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뭐 반도체나 전력기기 이제 맞아요. 예. IT 쪽에 최근에 지금 많이 그 관심도가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화장품이 주목을 많이 못 받았다가 그 4월 제가 느끼는 거지만 중순 이후로부터 예, 갑자기 화장품주들이 실적이 좀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소리들이 좀 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숫자로도 확인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재밌게 보는 게 요새 그 잘 나온 쪽에서는 더 좋아지면은 목표 주가를 대거 올리거든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목표 주가를 거의 유지하는 네, 쪽 의견이 유지. 굉장히 많고 네, 네. 지금 목표 주가 증권 상단이 거의 비슷한데 한 18만 원 전후로 해서 거의 비슷한 눈높이를 지금 네, 지시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예전과 다른 거는 실적이 좋아지면은 목표 주가에서 올려줘야 돼요. 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약간 APR은 차별화되는 건가요? 그럼? 네네네. 그래서 APR은 좀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APR은 물론 지금 실적 기대치는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된 상태예요. 아마 나오고 나면 차익실현이 어떻게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여튼 APR은 그래도 계속 시장에서 눈높이를 높여주는 분위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LG생활건강 이런 기업들은 애널리스트분들 커버하신 분들이 약간 공무원 느낌으로 예 그냥 평이하게 좀 쓰고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약간 톤이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제 일정하게 유지된 느낌이에요. 그 말들은 사실 의견상 매수나 이런 의견 나오긴 하지만 약간은 매수보다는 관망 정도의 느낌으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되려 이제 최근에 좀 톡톡 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ODM 쪽은 그래도 조금 매수를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ODM, OEM 업체, 제조 쪽은 여전히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많이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섹터에서도 그 세부 섹터별로 뭐 이게 제조 쪽이냐, 브랜드사냐, 뭐 소재냐, 뭐 용기냐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맞아요. 조금 개별 기업별로 보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침에 국내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거의 뭐 100개에서 200개 정도 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정리해서 방송을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연구 데이터도 갖고 오시는데 그러니까 목표 주가 상향 이런 거를 눈여겨 보셔야지 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평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관찰 포인트로 적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K 뷰티 뭘 봐야 되는지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이랬고 그 기업을 좀 찾아드리는 게 이재문 대표님의 역할일 텐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케어 있고 색조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또 AI 뭐 의료로 또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망 기업 이렇게 좀 나눠서 볼 텐데 어떤 섹터로 나눠서 구분 지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예. 제가 종목을 좀 3개 말씀드릴 건데 이 3개 종목은 제가 이제 3월 달에 다 탐방을 다녀왔던 기업이고요. 셋 다 직접 갔다 네네, 오셨어요? 갔다 왔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 3개 간 이유가 뭐냐면은 주가가 지금 올라갈 시점 됐는데 네. 주가들이 안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안 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조금씩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보면 딱 좋을 그런 느낌? 지금도 예. 많이 올라왔는데요. 더 갈 가능성이 있고요. 우선 선주뷰티 사이언스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쪽은 화장품 세부 섹터로 볼 때는 소재에 가깝습니다. 소재. 우리가 선케어도 선크림이라는 표현을 예, 많이 예, 쓰는데요. 동사의 소재가 중국, 그다음에 유럽, 미국, 동남아 전 세계 그 수출로 볼 때 한 80%가 다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수출 데이터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선리뷰티 사이언스가 당연히 실적이 올해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가 그 공급하는 소재들이 대체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로레알, 에스티 로더나 뭐 샤넬. 국내에서는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브랜드사들의 소재를 좀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동사가 올해 최대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숫자로는 올해 매출의 한 1,000억 원, 영업이익도 한 100억 이상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이익이 많이 나는 만큼 그 배당 성향도 높일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익을 좀 확실하게 내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동사가 작년에 그 사 공장 이제 준공식을 했는데 그 충남 서천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OEM 사업을 하고요. 미국 쪽은 선크림이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곳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역시나 이런 소재라든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선유비 사이언스가 대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가 혹시 최대 시장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면은 지금 예. 수출 국가로 볼 때는 네. 아직까지는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중국이 예, 일단 그리고 네. 이태리. 이태리에는 또 현지 법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그다음 올해 좀 눈여겨보는 게 동남아 지역인데 지금 동남아 그 브랜드사나 이런 네. 쪽에서 찾아오는 지금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예, 뭔가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한 네. 미팅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동남아 지역에서 수출 많이 물량이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분기의 매출과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별 매출도 한번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쪼개서 보시면은 그렇네요. 어디서 매출이 크게 올라온지 눈에 네. 보일 겁니다.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팔로우 하실 때는 체크할 부분들이니까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크림, 그걸 이제 선케어라고 하는데 그쪽에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그럼 장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 미국은 선크림이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원료 일반 의약품?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러다 네네네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생산 시설 관련해서 FDA 검증을 받은 유일한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케어 쪽에서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 기업이고요. 그럼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나요? 네, 두 네. 번째 기업 P&K 피부 임상 연구 센터인데요. 오, 그거 좀 어, 낯설게 좀 느껴집니다. 네, 여기는 사명이 좀 나오지만 연구 네. 센터라고 나와 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CRO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요. 인체 적용 시험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화장품은 대체로 이런 임상 연구 센터를 통해서 검증이 돼야만이 예. 판매가 됩니다. 동사가 국내에선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큰 기업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내부 조직적으로 이런 인체 적용 시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인디 브랜드 업체들이 많이 늘고 있죠. 예. 이 브랜드사들은 내부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을 수 없죠. 규모상. 그러다 보니까 이런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를 찾아오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대규모 그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 건강도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도 역시나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에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 인체 적용 시험 관련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600만 건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탑픽으로 꼽힐 수밖에 없고요. 동사 역시 올해 최대 실적입니다. 매출액이 지금 추정치가 270억에 영업이익이 60억. 작년에 영업이익이 30억대였거든요. 39억. 근데 올해 60억대니까 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동사가 이제 화장품 뭐 인체 적용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최근에는 뭐 건기식 다양하게 인체 적용의 수요가 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건강기능식품이요? 쪽으로 네.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 부분도 있고 자회사 중에서는 화장품 연구 개발 대행업도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주목해볼 부분이 그 의료기기로 나오는 화장품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기기요? 네네, 2등급 등을 받았고 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건데 이런 제품들이 하나의 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인 것 같고 그러면 동사 입장에서는 단순 임상을 해주는 뭐 연구센터가 아닌 뷰티 테크 기업으로 올해는 발돋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동사 이익 대비 실적을 보시면 PER이 지금 10배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최근에 이런 쪽이 PER 거의 20배, 30배 봤습니다. 30배까지. 네, 근데 지금 10배 정도 거래되고 있으니까 주가 굉장히 싸게 이제 거래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 주가가 한 단계씩 더 레벨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실 때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피부 임상 그런 기업으로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거쳐가는 공동문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고객 기반 수요가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이렇게 테크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약간 AI도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맞나요? 사실 그런 쪽으로도 가고 있는데 너무 이 화장품을 그 AI까지 접목을 좀 시키려고 하니까 요즘 AI 관련된 그 기업들이 원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 평이해지다 보니까 네. 좀 본연의 어떤 사업과 좀 특화될 수 있는 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쪽으로도 지금 확장에 대한 매력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예. 글로벌 그 사실은 브랜드사들도 예. 한국 시장 진출 이런 거 할 때는 동사를 많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제 나올 제품들에 대한 피부 임상 연구, 인체 적용 네. 시험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수요도 늘 것 같고 역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할 경우에도 동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그전 기반돼 있는 것 가지고 네. 예,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름이 좀 깁니다.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라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좀 각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K뷰티 3가지 기업 분석해드리는데 마지막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케어 받고, 네. 두 번째는 피부 임상 받고, 세 번째는 색조 가나요? 네, 색조인데 네. 정확하게는 큰 섹터로 볼 때는 카테고리로 볼 때는 ODM, OEM 업체 중에 ODM, 가져온 OEM. 거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이번에 네네네 메이드 인 맞습니다. 코리아. 예. 우리가 뭐 한국 콜만 이제 코스맥스는 네. 원체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단에서 제가 좀 정보 발굴해 보고자 간 기업이고요.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고요. 동사가 뭐 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색조 중심으로 이제 ODM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초까지 네.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동사가 지금 공장을 청주에 새롭게 짓고 있거든요. 결국 ODM, OEM 제조 기반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공장을 계속 늘려야 돼요. 예. 이게 결국 매출과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증설 말씀하시죠. 네, 장치 산업이죠. 그래서 예. 증설하고 나서 거기에서 매출 이익을 이제 늘리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 제가 발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사 역시 올해 최대 실적입니다. 매출액이 지금 3천억, 영업이익이 290억, 당기순이익은 183억까지 전망되고 있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220억 정도로 약간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한 3년간 이렇게 이익이 좀 꺾였다가 지금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익이 되돌아 올라오고 있고요. 약간의 이제 경쟁과 그다음에 이제 고정비 부담 이런 게 살짝 그때는?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올해는 이제 매출이 일단 외형이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당연히 고정비가 이제 깔린 상태에서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서 올해는 이익이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CNC 인터내셔널도 국내 그 OEM, ODM 업체 항상 투탑 종목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아랫단에 이런 기업들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뭐 지금 시총이 한 3천에서 4천 올라왔거든요. 조금씩 더 올라가는 이제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원래 이제 색조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의욕적으로 기초 라인까지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거고 청주 공장 증설 이슈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실적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주요 포인트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OEM, ODM 업체 제가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도 되게 좋게 봤던 것, 몇 해 전부터 좋게 봤던 것들은 네. 중국에 이제 공장 엄청 지었거든요. 결국에 중국의 브랜드 사업이 늘다 보니까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업체가 중요했는데 그 역할을 국내에 있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가 했던 거고요. 지금도 국내에 많은 인디 브랜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브랜드사들은 결국 화장품 제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CNC 인터내셔널과 같은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오는 거죠. 네. 그런 수요가 앞으로도 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을 글로벌리 많이 찾는다고 하니까 K뷰티의 붐을 타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고 더 갈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더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선정해 주셨는데 어렵긴 하지만 탑픽을 꼽아주신다면 뭐가 네. 될까요? 지금 시점에 탑픽으로 가장 좀 유니크하게 느껴지는 거는 이름이 좀 길었던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가 제가 볼 때는 업종도 좀 그렇고 뭐 사실 상장사 중에 비교군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이 거론도 안 되고 그런 게 독보적인 있는데, 느낌이니까. 네네 이런 기업들이 어떤 독특한 그 틈새 내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고 네. 국내에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돋움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P&K를 탑픽으로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가 인체 적용 시험 1위 기업이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별다른 경쟁자가 없다.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또 중요하더라고요. K뷰티,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자꾸 보게 되는데 이 기업을 탑픽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보시고요. 어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성장 구간에 진입해 있다고 하니까 대표님 오늘 알려주신 그런 K뷰티의 매력들 실적 안에서 꼬박꼬박 점검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우리가 반도체 얘기만 했다가 이제는 반도체 안에 뭔가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K뷰티 아주 적절한 시점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업들 잘 발굴해서 마켓나우 2부에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동네 리서치 아리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